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오전 6시 50분입니다. 어우, 밤을 샜더니 배도 고프고 졸음도 오고 여러분들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특히나 서울 경기권은 그 북극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빙판길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좀 살펴볼게요.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가고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 온다. 네. 올 거예요. 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뭐 조정이 되겠죠. 성장률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면 또 전 세계로 달러가 또 풀려 나갈지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우리 알트코인들이 또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AI 그림은 소설 저작권 등록을 못 한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임금 덕분에 월급 300만 이상 외국인 크게 늘었다. 어이구 부럽다, 그죠? 저는 300만 원은 못 버는데 가능합니다. 네. 주담대 받아야 하는데 고민 깊어지는 대출 예정자들. 네, 뭐 이건 대출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정기예금 금리는 3%대로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채권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한국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3.5% 장기채가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이자들은 상품은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은행보다 채권이 훨씬 더 안전하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호흡기만 단 PF 만기 연장됐지만 이자는 80억 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PF죠. 이게 PF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돈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분양을 받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나가야 돈을 잔금 다 받아야 이제 그 돈을 치르면서 이제 그 주식 뭐 증권 뭐 건설사들이 돈을 남은 돈을 얻고 벌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입주를 안 하니까 이자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판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생기게 나게 되면 아마 건설사들도 그렇고 아마 이제 집중화 될 겁니다. 이제 브랜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제일 유명하죠. 집중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GS 건설을 이제 14,000원대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GS 건설이 과연 도태가 될지 뭐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죠. 금리나 양도세 완화 내년 코스피 최고 3,000 간다. 2,800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000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영국 5점에 가까울 모습일 겁니다. 코스피 한국 증시는 그 이상 올라가기는 많이 빡셀 거예요. AI가 바꾼 반도체 시장, 빅메모리 빅스가 저쩌고 해서 AI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AI가 지금 이제 현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AI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블록체인 어떻게 되려나? 보안 관련돼서 또 좀 좋아지려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업의 부는 AI 발형, 업무 혁명, 이 정도인가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다. AI가 그렇게 한지. AI가 너무 발달되면 AI가 생성된 지식을 또 AI가 활용을 하게 되면서 마치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다수결이라고 할까요? 침묵하는 다수가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떠들어대는 다수들. 소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마치 사실화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가져갑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있고, 아저씨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좀 나쁜 놈 계획은 막 욕만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분의 이제 자녀를 이제 해를 가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지만 여론이라는 게 형성되고 뭐 어떻게 뭐 잘했네 저런 이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AI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일어나 돼버릴까봐 좀 걱정이 좀 돼요. 뭐 뭔 이야기겠지만 그냥 한번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전세값 올해와 비슷할 거고 월세 가격은 상승할 거다. 그래서 월세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목 좋은 곳에서 작은 이제
월세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월세 장사 할만할 겁니다.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월세 장사 할만할 거예요. 네, 글로벌 물류 대란 막아라. 지금 전쟁이 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어디냐, 그 수에즈 운하인가요? 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맞을 거예요. 아마 거기 지나가지 못하고 희망부 돌아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뭐 조금 더 반등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미국 경기가 좋다 그러면 주식이 반등이 나왔다가 안 좋다 그러면 좀 조정이 나왔다가 뭐 큰 변동 없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엔화는 죄송합니다. 네, 엔화는 이제 9.1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엔화는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잘 없거든. 엔화는 차트도 괜찮고.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위안화 환율이 있는가? 위안화 USD. 위안화 많이 빠지고 있죠, 그죠? 위안화가 지금 많이 싸다. 그러니까 중국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뭐 엄청 싼 건 아니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뭐 하늘 지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큰 뭐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는 고점 신호에 좀 유의하면서 대기를 좀 하고 계셔라. 여기서 나는 올라가도 사질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밌는 움직임이요. 여기 이제 뭐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뭐라고 했더라? 참 기억이 안 나네. 금리 인하를 내년에 3번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반등이 크게 했거든요. 근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12시가 아니라 잠시만요. 5시 30분부터 피트가스 볼까? 피트가스 봐도 될 거예요. 한 5분봉, 10분봉? 5시 30분부터 여기죠?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요런 현상들이 지금 가끔 생기거든요. 원래는 비트랑 나스닥이 좀 같이 가는 성격이 좀 되게 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 이제 반대로 가는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이야기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볼 만한 것 같고,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빠져주는지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져주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 뭐 볼만한 흐름이겠죠. 여기 그냥 한 번 더 빠지면 아마 한 번 더 빠져서 16,680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요 정도 타점을 노릴 수 있는 타점은 16,720 정도, 2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 좀 그렇고요. 요 정도 먹고 뭐 여기서 쇼 때려보든지 뭐 손절 짧게 잡고, 그죠? 만약 16,800 넘어가게 손절 쳐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숏은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우, 참 이 아름다운 상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문득 세달봉을 한번 켜봤었어요. 나스닥 세달봉을 켜보니까 딱 이 볼린저 밴드 20선이죠. 딱 반등을 지지를 받고 멋있게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발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세달봉을 보게 되면 참 깨끗하게 파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 2, 3, 4, 5 될지, 여기서 1, 2, 3, 4, 5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ABC라고 해뒀긴 했는데 블랭크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5파의 존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추세들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강해져 가다가 마지막 추세가 이제 발단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추세가 더 강해진다는 거는 한 번 정도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죠?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게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맞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는 뭐 요 위에 남아있는 포인트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데, 큰 그림이고 세 달 봉이니까 엄청 큰 그림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내년에 조정이 조금 나오고 약정 완화 계속 진행되면서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지금 우리가 17,200 정도, 얼마 거의 안 남았는데 17,200 정도에서는 고점 신호에 대한 걸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나온 조정이 15,000에서 13,000 사이에서 끝이 난다면, 그죠? 끝이 난다면 그 다음 흐름은 2만을 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어떤 글로벌한 뭐 이런 흐름으로 이제 큰 조정이 등장하면서 네,
옆으로 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런 구간 속에서 우리 과연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멋있는 상승이에요. 미국은 참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간 끝도 없는 상승을 했었다. 코스피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좋아하던 종목들은 먼저 갔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현재는 뭐 우리 이제 반도체주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들, 삼성전자는 조금 빠진 것 같고, 뭐 삼성 반도체들이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비트코인 시장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조정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는 시간을, 공부방 시간을 할 적에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피드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뭐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뭐 유스라든지 이런 BTC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좀 조정이 좀 같이 나왔다 부분이죠, 그죠? 클레이튼 뭐 조정이 좀 나왔고, 그래요. 비트가 이제 알트를 같이 동반하는 상승이 아니라 이제 비트 혼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원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이 되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을 쉽게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노려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0원 정도에서는 한돈 10만원, 이런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해가지고 혼자 와서 한번 저 따답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스택스는 우리 저희 동부방이 이제 산사님께서 보셨더니 위로 가버렸네. 이야, 그죠? 꼬물꼬물 하더니 위로 가버렸습니다. 굿샷. 세이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셀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셀로라는 종목인데, 요게 늦게 보신 분들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사실 지금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항상 시간하면서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던 것들 쭉 연결해 오는 그런 종목들인데, 셀로라는 종목을 제가 추가를 했어요, 이번에. 그 셀로 관심있게 보시면 되고, 정찰 정도는 편하게 해보고, 870원 정도의 1타 타점을 보고 소비전 시작해도 좋다라고, 요걸 조금 7시에 말씀을 드려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네.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공부용으로도 재밌는 흐름이 등장을 해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봉이나 이런 큰 흐름승은 좋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려왔었고, 그죠? 셀러라 종목도 지금 단타를 쳐보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렸던 시기 요 시간입니다. 요 시간. 이거 보시면 시계가 좀 안 보시, 9시 보이시나요? 7시 넘어가 요 시간이거든요. 요때 그냥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870에서 딱 반등이 나와버려요. 정확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 매수를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조정파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870원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930원만 잡아도 60원이면 거의 8%, 7% 정도 반등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제 5%에서 무조건 절반 가까이 익절하기로 지금 단단을 마음 먹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익절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뒷부분, 왜냐면 이게 지금 방송을 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1시간, 한두 시간 만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 그날 저녁에 보신 분들은 하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다행인 건 우리가 이제 다음 타점으로 봤던 자리가 요건 말씀 안 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행인 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프레임을 좀 더 크게 노릴 수 쓰셨다면 노려봄직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세 하나 잡히잖아요. 이렇게 채널가 하나 잡히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들이 그냥 뚝 떨어졌을 때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게라도. 그러면 크게 보면 여기 이제 부투나면서 쭉 길게 그냥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 작게 보면 이런 자리들도 볼 수 있다. 이제 이게 작다라고 해도 일봉이니까 좀 큰 규모입니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나 뒷북 치실까봐 말씀 좀 드려봤고요. 뭐 스택스라든지 세이라든지 뭐 알트코인들이 좀 재밌는 형들들 막 반응 푹푹 나온다, 그죠?
그래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다. 좀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들 계속 만들어드렸잖아요. 그지? 또 그 흔들림이 한번 나왔고, 이제 연말 정도 해가지고, 빛이 너무 잘 나가네. 연말 정도 해가지고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되면, 만약에 1월 정도 해가지고 선한명 한번 싹 돌게 되면, 그때 우리가 나스닥의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역시 다시 또 나스닥의 돈 좀 빠져가지고, 그죠? 좀 빠지면서 선한명 시원하게 돌리고, 그리고 좀 한 2월 넘어서 좀 쉬었다가, 우리 2018년처럼 쉬었다가, 한 6월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잡아주면 스타트가 되게 예뻐질 것 같아요. 여전히. 하지만 이제 확실히 전반적으로 힘이 좀 많이 약해진 게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타점들을 가지고 얼마까지 갈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참 이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져요. 하지만 뭐 많이 간 애들 뭐 솔라나도 10만 원 와버렸고 이것도 아직 빠질 흐름 아니거든. 만약에 노려보시면 솔라나도 막 그냥 막 탐이나 그러면 손절 딱 잡고 들어가십시오. 요번 주 저점. 그래가지고 오늘 저점에 로스커스 좀 잡고 단타를 쳐볼 만한 종목이 몇 개 있고요. 근데 절대 물리면 안 돼. 물리면 안 되는 자리야 지금 몇몇 애들은. 그런 애들도 있고 좀 바닥을 진득이 다진 애들 있을 겁니다. 진득이. 이런 이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도 물리면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물리면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이 수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실 때는 안전하고 풀가난 걸 모아가서 순서를 기다리고 먹는 거, 그게 안전합니다. 계속 한 100번 1000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니어 같은 거라 또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루멘도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 수급이 좀 예뻐 보이는 애들 있을 겁니다. 많이 안 움직이는 애들. 뭐 한 30% 상승하고 지금 뭐 버버버버 끓이고 있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천천히 다시 모아 가시다 보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뉴스 다시 넘어왔네. 그쵸. 아이오타도 참 340원대에서 반등 나왔네요.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졌어요. 빠진 게 이게 빠졌다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증시를 보면 나스닥으로 돈이 몰려버렸습니다. 미국 증시로. 이게 AI 쪽이나 이제 우리 2차전 쪽 순간적으로 돈이 몰려버리면서 코인이 조금 좀 시무룩해졌죠. 근데 그 돈이 다시 돌 겁니다. 다시 돌 거고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 많이 움직이기는 좀 빡세니까 이게 뭐 알트코인들 단타를 치시던지 아니면 한 몇 달 이상 우리가 느긋하게 다시 우리가 조정이 좀 봤으니까 느긋하게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고 비중을 남겨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신규에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먹으려고 하는 자리는 내가 완벽하게 유리한 포인트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5천만원 또 빠져버린다 라던가 그런 흐름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그림 나왔으면 이 정도 나왔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반전을 또 노려봐도 되거든요. 이 정도 나왔으면. 그래서 뭐 짧게 저는 이제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우리가 짧게라고 해봤자 뭐 짧게는 며칠 뭐 길면 한두 달 정도 잡으면서 단타 치시는 거는 뭐 괜찮지 않겠나 아직까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한쌤이 여기서 참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때 사야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말을 조금 아끼잖아요. 그죠? 그런 구간이고 뭐 흐름이 나쁘진 않으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고 기회도 있고 그리고 말이 올랐을 때 너무 이제 이성을 잃고 따라 붙지는 마십시오. 훨씬 또 물리셨던 분들 물려 계시는 분들은 팔지도 말고 오케이? 물려 계시는 분들 팔지도 말고 그냥 존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바이누도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 됐고요. 넘어갈게요. 네. 욕하는 것 같아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손절 딱 잡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좀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지금은 존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팔고 조금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전부터 이렇게 매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물량이 남아있는 분들 그대로 홀딩하면 되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파가 나왔던 타이밍 이런 것들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요즘 단톡방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폴리메이션 좀 애매한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셀로는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셀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노려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 뚫었으니까 뭐 이렇게 부러진들 다시 다져서 다시 출발할 때는 이제 많이 갈 거거든.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이때 안 사면 뭐 사노 완전 사노 지금 사라 뭐 지금 이제 이 정도 이때는 해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안 놀릴 거면 코인 와노 막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딱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좀 툭툭툭 이렇게 걸어보시면 된다. 그죠?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가지고 물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870원을 노리니까 만약 이게 반수익에서 결과를 못 내더라도 지금 다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장대 항구도 좀 예쁘게 등장을 했고 이 하락도 지금 좀 예쁘게 이제 무효화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뭐 다지고 뭐 결정을 할 거냐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지고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까지는 알 수 없고 어쨌든 쭉 빠진 하락은 이제는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 코인들은 다시 한번 불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1월 달에 과연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우리 증시에 있는 돈들이 좀 빠져나와서 1월 달에 진짜 알트코인들 불장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경하는 코인 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보고 여러분들 뭐 영끌 뭐 이런 거 나 책임 못 진다.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진득히 투자하시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단타 치는 거 오케이. 그 일부 뗀 거에서 일부를 떼서 또 단타를 치겠죠, 그죠? 단타 시드를 전체 시드에 좀 포트폴리오 나누잖아요. 그거 물리면은 다른 걸로 수익 쳐서 빠져나가면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안정적이고 그냥 무난한 종목은 그냥 한국에 있는 고배당주, 우량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딱 아직도 괜찮은 애들 몇 개 있는데 뭐 GS건설도 전 고지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런 애들이 제일 무난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성격이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뭐 한 몇백만 원어치는 한번 던져보자. 던져놓고 뭐 던지든지 아니면 톡톡톡톡 주워 담든지 그건 여러분들 선택.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래서 많이 오르면요, 저 욕하고 뭐 풀베팅 할 걸 이렇게 욕하시고 딴 데 보러 가시고 그러지 말고 많이 오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 떨어지는 쪽에 또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뭐 말이 깁니다, 그죠? 쓸데없는 말이 많고 뭐 지금 차트가 명확하게 지금은 타점을 잡기가 애매해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눌림목은 잡아냈습니다. 아이오타도 그렇고 이런 거 보시면 자랑해야 되나? 이게 보시면 도지도 보시면 있잖아요. 도지도 우리가 두 종목 중에 있었거든. 도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6원에서 샀던 거고 106원에서 정찰하고 이제 젤로스하고 쭉 올라갔었는데 100원 초반에 초중반에 여기서 좀 띡죠 빨리 했어요. 빨리 하고 130원 넣어서는 이제 상당히 빨고 120원 정도 되면 130에서 받은 걸 팔아라 했습니다. 도지 지금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한 무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공부방이. 근데 이러다 보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IOST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슈팅이 나왔고 이제 다시 이제 12.3을 노려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IOST도 지금 여기 보시면 12.3은 아니 12.5 정도 됩니다. 0.2 정도 차이가 오차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타점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를 노리는 거예요. 맛있겠다 하고 올 거다가 아니라 올 거라고 보시나요가 아니라 맞으면 땡큐. 지금 그런 거예요. 익절 관리 좀 했잖아요. 떨어지면 잡고 또 올라가면서 물량 살살살 줄이고 떨어지면 또 잡고 물량 살살살 줄이고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완전 긴 거 보고 완전 긴 거 뭐 달봉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계속 모으든지.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눌림목 이 전체 양봉 기준으로 우리 눌림목을 매수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전체 양봉 크죠? 근데 6,600에서 900원이니까 뭐 나중에 뭐 중심 1,300원 정도 와주면 땡큐하고 잡아 들어가 보는 거야. 지금은 뭐 아쉬우니까 바나나틱 넣는 거지. 이해되죠? 이제 월봉복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3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이 차트가 지금 괜찮잖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빵 터지고 들어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안 좋은 경우 이거만 이탈되면 이거만 이탈 안 되면 되거든. 심플하죠. 네. 그래서 큰 차트는 상승을 말하고 있고요. 작은 차트는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담으시면 되고, 나면 담으시면 되고, 안 나와서 그냥 가버리는 난 책임 못 진다. 시들 일부 남겨놔라.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한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예측 시간 하지 않죠. 예측 시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네, 기대해보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